이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국회 청원이 89만 9,268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저희 방송 중에 아마도 90만 돌파를 네. 할 걸로 보이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대해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은 아예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왜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네. 왜곡했다고 얘기를 하냐. 아 진짜. 그런 비판을 하니 네.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책에 대해서 네.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시라 그러고 고소 고발하시라고 하세요. 거의 사실 유포로 그러네 진짜. 하시라 그래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하면 되겠네. 네. 왜 그거 안 하시는 거야? 그러네. 압수수색 하면 되겠네. 그렇죠.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해야지. 이도훈 홍보수석은 그때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진표 의장이 정말 했는지 물어보고 답을 해야지. 왜 자기 뇌피셜로 이야기를 해? 지금 문자라도 대통령 텔레그램이라도 보내서 확인해야지.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 자기가. 확인하고 말해라. 굉장히 이분이 좀 업무를 건방지게 보시네. 예. 원희룡 장관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정치적 인간적인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큰 사회적 참사예요. 뭐 사실은 오늘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제 저녁에도 서울시청에서 9분이나 되는 분이 끔찍한 상황, 교통사고로 좀 돌아가시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친윤 후보를 자칭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훨씬 많이 믿을 텐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원희룡 후보죠. 지금 현재 후보가 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정치적인 그 행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89만 9천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90만 넘었습니까? 90만 아니요. 아직 90만은 안 넘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걸 정치적 인기 투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 원래 인기 투표하는 건데요. 아니 이게 인기 투표예요? 아니죠. 이게 탄핵에 관한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이거 탄핵 청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5가지 항목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그 소위 위원장은 김영민 의원인데 거기 중에 위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5개 항목에 대해서 소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100만 명은 민주당 당원이다. 당원들이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국민들 전체의 의견은 어쩐지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 5개 항목 가지고 대통령 탄핵 사안인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의견을 한번 전달했습니다. 한대요? 아니 그건 뭐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실제로 이 탄핵이 이거 탄핵에 동참한 100만의 여론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그렇죠.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네. 하도 뭐 문제 제기가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후폭풍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핵탄 박진영입니다. 핵탄? 탄핵 거꾸로. 그러니까 원내에 못 가는 거야. 안 돼. 낙천고사 그만해. 제가 원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청원이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로 갔어요 이미. 그래서 국회의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논의가 강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2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어제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온도가 어떠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위법이 뭔데?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뭐라는 건데, 그래서 아니 뭐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건 얘기 안 되고 최혜병 특검법도 이것은 항명이 본질이지 수사 외압이 본질이 아니다. 드러나는 사건 사실관계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기자들을 상대로 반문을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당원들이 240만, 250만인데 네. 그거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지 그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4,900만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자는 거죠. 여론조사 해보고 네.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기성 언론사들이라든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가 늘 이제는 상시적으로 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탄핵 열차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무식한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전형적인 발상이에요. 헌법은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지 형법적으로 범죄 행위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박근혜 탄핵도 국정농단이라는 구체적인 형법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우리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민주주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권이 무너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법률가들 대통령이 죄지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의 죄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론에 의해서 탄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농단의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국정농단의 그 논리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경제공동체. 네. 예.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도 경제공동체로 묶었는데 네. 같이 사는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죠. 그다음에 그거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02800-7070으로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0초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바빠지거든요. 저는 통화 기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수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탄핵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거죠.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탄핵을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이냐 반탄핵이냐 이런 구도로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여당에서 탄핵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위험하거든요.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8석이잖아요. 8석. 네. 네.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8석은 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당시에 여당의 의석수가 122석입니다. 예. 예? 100석을 훌쩍 넘겼죠. 그런데 탄핵이 가결됐어요. 네. 예? 근데 그 8석이 과연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내부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부에 많은 정보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하나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네. 탄핵을 주도하고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되세요. 2016년 그 탄핵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이 와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잘못하신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주도하고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됐어야 됐어. 네. 근데 이 양반이 좀 이상한 양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탄핵을 주도하면서 본인이 아니고 반기문을 데리고 와서 대권 주자로 만들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반기문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실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검증되지 않았고 곧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괴멸된 거지. 네. 탄핵에서 괴멸된 건 아니에요. 보수의 지지층이 그대로 옮아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네. 하나의 새로운 우물을 만들면 되거든. 네. 그리고 그 우물은 안정적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오는 뭐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탄핵을 주도하시고 보수 재건하고 재편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지지도를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댓글창에 저희 그 구독자들께서
90만 돌파를 했다. 예.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8시간을 기다려도 내가 이거 반드시 청원을 하겠다라는 네네. 분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빵집 줄 서서 기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10시 22분 현재 90만 31명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돌풍은 시작됐다. 아, 오늘 이 드라마 엄청 우리가 광고 많이 지금 하네.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받아야겠네. 우리 이제 돌풍. 정치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킵니다. 선호의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과 굉장히 증오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정치를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나머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이 예.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타인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내 걸 나눠주면서 타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급박하고 절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돌풍이 진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사실 제일 큰 정당이고 수권이 가능한 데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 7월에 민주당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전국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큰 질문을 했나? 그 생각은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빌드업? 탄핵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침에도 오면서 그 생각했는데 이끌어라. 그러지 못하면 떠나라. 영어로 lead or leave 맞습니까? 영어도 경상도야 진짜.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말을 잘해요. 성조가 좋아가지고. lead or lead.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가 다수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국정의 한 축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특검을 오늘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다시 돌아오면 결국 7월 19일 이내에 정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 특검 여부에 상관없이 국회는 국정조사를 빨리 좀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국정조사를 하면 최혜병 그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출석을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일단 출석을 하고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하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자료도 대부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료 안 내고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자료 다 받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걸 좀 알려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걸 재구성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조사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국정조사 해야 2016년 된다고요. 박근혜 탄핵 때도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국정조사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수와 윤석열 특검은 3월 6일인가 7일에 범법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요. 국정조사 하고 12월 9일 날 바로 박근혜가 탄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다 정황적 증거가 드러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오늘 뭐 빠르고 즐겁고 그리고 유쾌하게 정치 토론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25분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26분 40초 지났는데 정봉주 의원 지금 전화 왔습니다. 지금 빨리 오라고. 예, 어서 국회 기자회견 가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틈만 나면 달려오겠습니다. 예,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